직장인의 소득을 소위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유리지갑은 국세청이 직장인의 모든 소득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원의 작은 소득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번 돈을 직접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직장인의 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매월 정확한 세금을 국세청에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직장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주는 과정을 세법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직장인은 급여가 올라도 급여와 함께 물가도 함께 오른 탓인지 저축할 여유가 없습니다. 월급은 올랐고 더 소비한 것도 없이 작년과 생활 수준은 동일한데 필요한 것을 사고 세금을 내고 난이 남는 것이 없는 느낌입니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물가 인상이나 임금 인상은 직장인이 납부하는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금액이 고정되어 있다면 임금이 오를 때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음식점 사장님이 짜장면 가격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면 직장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도 700원에서 800원으로 오릅니다. 소비자는 항상 물가 인상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더 납부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여기저기 둘러도 보고 가격 비교도 해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지갑을 여는데요. 이 세금은 내라는 대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똑같이 돈이 나가는 건데요. 자, 이 세금 전문 용어로는 조세라고 하는데요. 자, 설마 줄줄 새는 돈이 세금이다 라고 정의하지는 않았겠죠. 자, 이 조세란 국가 즉 정부가 국가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세권을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이 반대급부 없이 강제 징수하는 금품입니다. 자, 여기에 이 세금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반대급부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소비를 하면 돈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자, 엄밀히 말해서 이 돈이 나가기만 하지는 않죠. 우리가 돈을 내면 물건이 생기거나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물건이나 서비스, 즉 반대급부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금은 이 반대급부가 없다. 즉, 이 세금이야말로 일방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죠. 자, 물론 이 정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있겠지만 내가 낸 세금 중에 얼마가 언제까지 또 나에게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직접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즘은 세테크라고 하죠. 이 많은 분들이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이 뉴스나 신문을 보면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최근의 세법 동향이나 절세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 일단 전문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요. 우리나라는 이 세금의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정말로 내지 않으려면 그 다양한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뉴스나 신문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이 자주 쓰이는 기본적인 세금 용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요. 자, 쉽게 말하자면 이 국세는 국가, 즉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이고 이 지방세는 각 도청, 시청, 구청과 같은 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세도 국세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관세는 별도로 관세법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세금과는 차이가 좀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자, 국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세금인데요. 자, 회사가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법인세, 그리고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자, 연말정산도 소득세의 일부고요. 여러분이 이 집이나 땅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도 이 소득세의 일부입니다. 또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죠. 그리고 이 영수증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VAT, 부가가치세도 이 국세의 일부입니다. 자, 지방세는 속된 말로 잡세라고 할 만큼
이 종류가 많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취등록세가 대표적인 지방세고요. 또 자동차세 그리고 재산세도 지방세입니다. 자, 쉽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도세, 전기세라고 해서 이 공공기관에서 보낸 고지서는 전부 세금이다 라고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세금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반대급부가 없는 겁니다. 자, 하지만 수도세나 전기세는 우리가 수도나 전기를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수도세, 전기세라고 말은 하지만 이들은 세금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용료, 즉 요금입니다. 따라서 이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이라고 하고요. 자, 4대 보험. 우리 월급에서 훅 빠져나가는 이 각종 보험료도 세금이 아닙니다. 자, 보험료. 말 그대로 지금 돈을 내서 이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는 건데요. 자, 우리가 돈이 나가는 동안은 잘 못 느끼지만 역시 이 미래 보장이라는 지금 지출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겁니다. 자,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자, 또 우리가 이 주차 딱지를 떼이거나 해서 뭐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죠. 자, 간혹 이것도 세금이라고 혼동하실 수 있는데요. 자, 아닙니다. 세금은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무조건으로 부과되는 거고요. 뭐 어떤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즉 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체벌적으로 부과하는 이 벌과금과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납세자. 말 그대로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요. 자, 이 뉴스나 신문에서 납세자라고 하면은 뭐 흔히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자, 세법상으로는 납세 의무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보시죠. 자, 예를 들어 회사는 이 직원들 월급에서 소득세나 4대 보험 같은 이 제세 공과금을 제하고 지급하는데요. 자, 이때 이 세금을 부담한 사람은 직원들이죠. 각자 월급에서 그만큼 줄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국세청 계좌에 실제로 입금을 한 건 회사입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납세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직원들인데요. 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사실 이 직원들 각자에게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개개인의 납세 의무자가 일일이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게 어렵고 또 이 세법이나 뭐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떤 절차적인 편의를 위해서 국세청 대신 세금을 징수해서 국세청에 전달해주는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역할을 보통은 그 직원이 소속된 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회사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하고 또 흔히 뭐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단순히 징수해서 국세청에 전달하는 사람, 전달 납부하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외에도 공유재산이 있는 경우, 그 공유자들 또는 뭐 공동사업, 뭐 말하자면 이제 동업을 하는 경우죠. 자, 그 공동사업자들은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해서요. 이 납세 의무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자,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여럿이 함께 의무를 부담하다가 만약에 뭐 A가 혼자 그 세금을 다 완납했어도 A의 납세 의무뿐 아니라 B, C, D의 납세 의무도 함께 종결하는 관계를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자, 또 본래의 납세 의무자에게 이 납세 능력이 없을 때, 즉 구체적으로는 그 재산을 이제 전부 강제 징수해도 걷어야 될 금액이 충당이 안 될 때, 자, 보충적으로 이 본래 납세 의무자 대신 자녀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보충인을 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납세 의무도 국가에 대한 일종의 채무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보증인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납세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납세자는요. 이 납세 의무자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리고 이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회사와 같이 단지 징수해서 전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납세 의무자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과세 표준입니다. 우리한테 이 소득이 있으면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되죠. 자, 종종 이때 이 소득을 과세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적어도 이 세법상으로는 소득과 과세 표준은 좀 엄밀하게 구분해야 할 개념입니다. 자, 각각의 세법에 따라서 그 정의에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요. 자, 통상적으로는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나대리가 부업으로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쇼핑몰을 통해서 매출이 한 150만 원 정도 생겼는데요. 이 매출 150만 원을 통상 수입금이라고 하고요. 자, 소득은 이 150에서 비용 100을 뺀 50만 원이 됩니다. 자, 이 종종 경제 뉴스나 신문을 보시면 수입이나 소득을 좀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 과세 표준은 전문 세금 용어이기 때문에 정의가 명확한 편이고요. 요 단어를 이렇게 혼동해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우리 나대리가 쇼핑몰을 운영해서 50만 원 소득을 벌었는데요. 이 50만 원에 바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세법상 소득 공제할 금액이 한 20만 원 된다 치면 이 50에서 20만 원을 차감한 30만 원의 세율을 곱하는 게 맞는데요. 자, 이 30만 원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즉, 과세 표준은 이 소득에 각종 소득 공제를 전부 반영한 후에 이 세율을 바로 곱할 대상이 되는 이 최종 가액인데요. 자, 정의에 따르면 과세 표준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총 수입에서 사업자라면 보통 이 수입이 매출이 될 거고요. 자, 내가 들인 비용을 걷어내야 내가 진짜로 벌어들인 이 소득이 계산이 되겠죠. 세금은 이 소득에 붙는 게 아니라 이 소득공제와 같은 차감 항목을 마저 반영해서 과세 표준의 세율만큼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랑 저 사람은 수입이 비슷한데 왜 내는 세금이 다를까? 뭔가 국세청이 잘못 계산했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대개는 이 비용이나 소득공제와 같은 이 차감 항목이 개인별로 그 구성이나 금액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계산되는 세금은 수입이 같다 하더라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득공제 또 세액공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둘 다 결국에는 세액, 즉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죠. 자, 소득공제는 세율을 반영하기 전에 이 소득 금액에서 법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 즉 일정액만큼 이 소득을 차감해서 세액을 줄이는 거고요. 자,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이 세제 혜택을 구분하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바로 우리나라가 이 소득에 대해서 누진세 방식을 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 누진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단일세가 있는데요. 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부가가치세가 그렇죠. 10%로 붙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음식점에서 결제를 하면요. 영수증에 보면 이 공급과액과 부가세, 혹은 물품과액과 부가세라고 해서 위에 적힌 금액의 10%만큼 아래에 이제 부가세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10% 단일 세율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누진세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2023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9%, 19%, 21%로 증가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인 경우 세율은 9%이며 1,800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10억 원인 경우 2억 원까지는 9%의 세율을 적용하고 2억 원을 초과하는 8억 원은 19%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총 1억 7천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증가합니다. 2023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의 소득세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인 경우 세율은 6%이며 6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인 경우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 원을 초과하는 2,800만 원은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총 492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세와 소득세는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누진세입니다. 강의를 다 들었으니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정답은 바로 국세입니다. 정답을 모두 맞추셨길 바라며 다음 강의로 찾아올게요.